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엄마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거는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그냥 가볍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습관화시켜서 영어책을 계속 노출해 가는 그런 과정에 불과해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과연 저렇게 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이 아이 혼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꼭 필요한 전제가 엄마가 아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음으로써 그렇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가 모국어 습득 때 이미 배웠어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물론 글자를 가르쳐 준 적도 있고요. 뭐 책을 읽어준 적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얼마를 차지할까요? 30%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1, 20%도 하면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책에 노출되고 소리에 노출되면서 배워간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어떤 프로세싱, 처리를 해가면서 언어를 배운 거라는 거죠. 어머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한 거에 대해서는 좀 까맣게 잊으시고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더욱이 그 어머님이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엄마표 영어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이 방법을 이제 실시했을 때 많은 어머님들이 부정적으로 시작하죠. 과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또한은 저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어떻게 애한테 영어책을 줄 수 있으며 그거를 가이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선생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단계의 목표는 딱 그거예요. 2년 동안 ORT를 3번, 4번 하는 거. 거기까지. 더 멀리 내다볼 것도 없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하시라고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챕터북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어머니들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어느 어머니도 그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뭐 정말 월등하게 영어를 전공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 보조를 맞춰가면서 아이에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머니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못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셔서 아이를 봐줄 수 있다면 아이는 그 수준까지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어머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어머님의 영어 수준보다 더 월등하게 잘하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아이 스스로 프로세싱 해가면서 처리해가면서 언어를 습득해가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스스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중간에 불안해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시면서 또 이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ORT를 9단계까지 3번씩 4번씩 이렇게 마스터를 한 경우에는 확연하게 보이죠. 그때부터 챕터북으로 넘어가면서 어머니가 기대했던 이상의 수준들을 보이죠. 불과 2년 만에, 2년 만에 아이가 영어책을 보고 이제 웃기 시작하고 그 줄거리를 엄마한테 얘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더 좀 나간 아이들은 영어 설명서 사실 요즘에는 뭐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로봇이나 뭐 이런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그럼 설명서들이 거진 영어로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고 엄마한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머니들의 그 뿌듯함, 2년 동안의 긴 고통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어머님들이 그 아이의 수준을 가늠을 잘 못하시죠. 그래도 어쨌든 2년 안에 그런 그 프로덕트를 얻었을 때 그 기쁨, 또 하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그 어떤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ORT를 진행하다가 챕터북으로 들어간 친구들 이제 어머니 또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북을 못해도 5세트 이상은 하고 그다음에 소설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머님들이 이제는 좀 차분해지시죠. 이제 아이를 믿어야죠. 뭐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책, 그렇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가이드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때는 더 이상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이제 제목이라도 보여주고 노출을 시키면서 아이가 선택권을 주는, 그게 어머님이 하실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훨씬 차분해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미 봤죠.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언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조금 추천을 해줬거든요. 물론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노출해 봤을 때 거기를 통해서 격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뭐 판타지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아이들은 또한 뭐 여자아이들은 좀 여자아이들의 그 생활에 관한 얘기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애들은 또 미스테리를 좋아한다거나 스탠다드화된 그런 것들을 조금 노출해 보면서 그 아이의 적성에 맞게끔 자기가 책을 구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이제 통괄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고 이제 아이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수준이나 내용면이나 적성면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엄마표 영어는 제 생각이지만 초반기에 1, 2년은 어머님이 잡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니까 뭐 사실 왜 해야 되며 뭐가 재밌는지를 느끼지 못할 단계예요. 그래서 1, 2년은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습관을 잡아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2년이 넘어서 이제 챕터북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도권이 서서히 아이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가 재미있는 책을 꾸준히 2년 그리고 그 다음에 소설을 또 읽게 되면 엄청난 레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엄마표 영어라는 거는 많은 첫 단계에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2년이라는 1단계를 지나고 나보면 아이가 그 시간에 그 투자한 시간만큼의 엄청난 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엄마들은 이 방법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어떤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럴까요? 그 추진력, 그것을 운행해 가는 그 키를 아이에게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저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아이는 스스로 영어를 언어를 습득해 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최소한 2년, 3년을 기다려 주시면 아이들은 분명히 프로덕트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ABCD를 배운 경우가 제법 많아요. 물론 그 이전에 뭐 유치원에서 뭐 파닉스를 하고 이렇게 노출된 아이들도 있지만 저에게 온 아이들 중에서 영유를 다닌 아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2학년 때부터 ABCD를 다시 배우고 그 ABCD를 배웠다는 거는 처음 영어를 접했다라고 봐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안에 그 결과물들이 좀 놀라웠던 거예요. 주위 엄마들이 보기에는. 아이가 유창하게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추측하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뭐 모르는 단어도 뭐 비슷하게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심지어 넌 참 파닉스를 잘 배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파닉스를 잘했다고 해서 문장을 잘 읽거나 내용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내다 보니까 엄마들은 상당히 흡족해하는 결과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에게도 말씀드린데요. 가장 최대의 적은 어머님의 적은 불안함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런 걸 가졌었고요. 제가 많은 지인 어머님들 중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2년, 3년만 딱 기다리시면
꾸준히 하면서 기다리시면 근데 저희 어머님들은 또 만족하신 게 뭐냐면 아이들이 2년, 3년 동안 영어를 질려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영어를 힘들어하거나 뭐 가기 싫다, 하기 싫다. 왜냐면요, 그냥 자유롭게 시간을 주니까요.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그냥 주니까요. 뭘 써라, 암기해서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덜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2년, 3년 동안 기다리실 때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아이들이 ORT를 하는 걸 보면서 스스로 그냥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기다려 주시기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 3년 지나고 서서히 한두 명씩 아이들이 프로덕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머님들이 좀 기다리시는 거에 조금 더 인내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 아이는 어떤 언어든지 습득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2년, 내가 2년, 3년은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계신다면 아이는 결코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